어느 여인의 이야기. 9년 전 풀베기가 한창이던 시기에 어느 늦은 오후, 임시 예심판사로 일하는 뾰뜨르 세르게이치와 나는 말을 타고 우편물을 찾으러 역으로 갔다. 날씨가 무척이나 좋았다. 그런데 돌아오는 길에 천둥치는 소리가 들렸다. 우리는 성난 검은 구름이 다가오는 것을 보았다. 검은 구름은 우리 쪽으로 점차 다가왔고 우리 또한 그 구름 쪽으로 가고 있었다. 검은 구름을 배경으로 우리 집과 교회가 하얗게 보였다. 키가 큰 미루나무가 은빛으로 빛났다. 건초와 비냄새가 났다. 함께 길을 가는 동행자의 기분이 무척 좋아 보였다. 그는 웃으며 여러 농담을 늘어놓았다. 가는 길에 불쑥 톱니 모양의 탑들이 있고 이끼가 끼고 부엉이가 우는 중세의 성이 나타나 그곳에서 비를 피하다가 결국은 벼락에 맞아 죽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고 그가 말했다. 호밀과 귀리가 자라는 들판에 잔물결이 일다가 갑자기 돌풍이 불어 흙먼지가 소용돌이쳤다. 뾰뜨르 세르게이치는 큰 소리로 웃기 시작하며 말에 박차를 가했다. 좋아! 그가 소리를 질렀다. 정말 좋아! 그의 유쾌함에 전염된 나는 순식간에 온몸이 흠뻑 젖고 벼락에 맞아 죽을 수 있다는 생각을 하며 웃기 시작했다. 바람에 숨이 막히고 회오리 바람이 부는 가운데로 새가 된 듯 빠르게 말을 달리니 가슴이 설레고 두근거렸다. 우리가 마당에 들어섰을 때 바람은 이미 멎었고 커다란 빗방울이 풀잎과 지붕 위로 후드득 후드득 떨어졌다. 마구간 근처에는 인기척이 없었다. 뾰뜨르 세르게이치는 직접 말의 재갈을 벗기고 말을 마구간의 칸막이 안으로 몰아넣었다. 나는 그를 기다리며 문간에 서서 비스듬히 내리는 빗줄기를 바라보았다. 달콤하고 자극적인 건초 냄새가 들판에서보다 더 강하게 느껴졌다. 검은 구름과 쏟아지는 비로 사방이 어둑해졌다. 소리 한번 요란하군. 하늘을 둘로 쪼갤 듯 매우 강하게 울리는 천둥 소리를 듣고 나자 뾰뜨르 세르게이치가 나에게 다가오며 말했다. 그렇지 않소? 문간에 나란히 서서 빠르게 말을 달린 탓에 여전히 가쁜 숨을 몰아쉬며 그가 나를 바라봤다. 나에게 마음을 빼앗긴 모양이었다. 나탈리아 블라지미로브나, 그가 말했다. 조금이라도 더 이렇게 서서 당신을 바라볼 수만 있다면 나는 무엇이라도 내놓겠소. 오늘 당신은 무척 아름답군요. 그의 눈동자는 황홀하고 간절해 보였고 얼굴은 창백했다. 그의 턱수염과 콧수염에서 반짝이는 빗방울들도 나를 간절하게 바라보는 듯했다. 당신을 사랑합니다. 그가 말했다. 사랑합니다. 당신을 이렇게 보고 있는 것만으로도 행복합니다. 당신이 내 아내가 될 수 없다는 건 나도 잘 압니다. 하지만 나는 아무것도 바라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필요치 않습니다. 단지 내가 당신을 사랑한다는 사실만 당신이 알아주시면 됩니다. 아무 말도 필요 없습니다. 대답할 필요도 없습니다. 신경 쓰지도 마십시오. 단지 당신이 나에게 소중한 사람이라는 것만 알아주십시오. 바라만 볼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의 희열이 나에게도 전해졌다. 나는 그의 도취된 얼굴을 바라보며 빗소리와 뒤섞인 그의 말소리를 들으며 홀린 듯 몸을 움직일 수가 없었다. 나는 한없이 그의 빛나는 눈동자를 바라보면서
그의 말을 듣고 싶었다. 아무 말도 하지 마십시오. 정말 아름답습니다. 뾰트르 세르게이치가 말했다. 제발 아무 말도 하지 마십시오. 나는 기분이 좋았다. 흐뭇한 웃음을 터뜨리고 퍼붓는 비를 맞으며 집으로 뛰어갔다. 그도 웃으면서 무릉덩이를 뛰어넘으며 나를 따라 달렸다. 우리 둘은 어린아이들처럼 소란스럽게 비에 젖어 숨을 헐떡이고 계단을 쿵쾅거리며 거실로 뛰어들어갔다. 아버지와 오빠가 여간에서 명랑하게 소리내어 웃지 않는 나를 놀란 눈으로 쳐다보며 역시 웃음을 터뜨렸다. 소나기 구름이 지나가고 천둥소리가 잠잠해졌지만 뾰트르 세르게이치의 턱수염에서는 여전히 빗방울이 반짝였다. 저녁 식사 때까지 줄곧 그는 노래를 불렀고 휘파람을 불었고 또 방 안을 뛰어다니며 개하고 소란스럽게 장난을 쳤다. 그러다가 사모바르를 든 하인을 쳐서 넘어뜨릴 뻔했다. 저녁 식탁에 앉아 그는 많이 먹었고 우스갯소리를 했으며 겨울에 신선한 오이를 먹으면 입에서 봄 냄새가 난다고 우겼다. 잠자리를 준비하면서 나는 촛불을 밝히고 창문을 활짝 열었다. 알 수 없는 감정이 나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누워서 이런 생각을 했다. 나는 자유롭고 건강하며 부유한 명문가 출신이다. 사람들이 나를 사랑한다. 중요한 건 내가 부유한 명문가 출신이라는 것이다. 부유한 명문가. 얼마나 멋진가. 아. 잠시 후 이슬이 내린 정원에서 방으로 스며드는 차가운 기운 때문에 침대 속에서 웅크리고 내가 뾰트르 세르게이치를 사랑하는지 아닌지를 알아보려고 했었다. 그렇지만 아무런 결론도 내리지 못하고 잠들었다. 아침이 되어 침대 위에서 흔들리는 햇살과 보리수 나뭇가지의 그림자를 보자 어제 일이 기억 속에서 생생하게 되살아났다. 인생은 풍요롭고 다양하며 매력으로 가득 찬 듯 여겨졌다. 콧노래를 흥얼거리며 얼른 옷을 입고 정원으로 뛰어나갔다. 그리고 무슨 일이 벌어졌던가. 그러고 나서 아무 일도 없었다. 도시에서 사는 겨울 동안 뾰트르 세르게이치가 가끔 우리를 방문했다. 시골에서 사귄 사람은 시골에서만, 그것도 여름에만 매력적인 법이다. 도시에서, 게다가 겨울에 그들의 매력은 절반을 잃는다. 도시에서 차를 대접하면 다른 사람의 프로코트를 빌려 입은 것 같은 그들은 지나치게 오랫동안 스푼으로 차를 젓는다. 도시에서도 뾰트르 세르게이치가 이따금 사랑을 이야기했지만 그 결과는 시골에서와 전혀 달랐다. 도시에서 우리는 우리 사이에 가로놓인 벽을 더 강하게 느꼈다. 나는 부유한 명문가 출신이지만 그는 가난하고 더군다나 귀족 출신도 아니다. 그는 보조사제의 아들로 임시 예심판사일 뿐이다. 우리 두 사람은 나는 젊기 때문에 그는 영문도 모른 채 이 벽이 매우 높고 단단하다고 여겼다. 그리고 그는 도시로 우리를 방문하면 어색한 미소를 지으며 상류사회를 비판하거나 응접실에 다른 손님이라도 있으면 시무룩하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세상에 부술 수 없는 벽이란 없다. 하지만 현대 소설의 주인공들은 내가 아는 한 너무 소심하고 생기가 없고 게으르고 걱정이 많다. 그리고 지나치게 쉽게
자기가 실패자라는 생각, 그리고 사생활이 자신을 속인다는 생각과 타협한다. 투쟁하는 대신 그들은 세상이 저속하다고 비판만 할 뿐이다. 그들은 비판 자체도 조금씩 그 저속함의 속으로 빠져드는 것을 모른 채. 나는 사람들의 사랑을 받았다. 행복은 가까이 있었다. 행복이 나와 어깨를 나란히 하고 사는 듯 했다. 나는 나 자신을 알려고 노력하지도 않았고 내가 인생에서 뭘 기다리고 바라는지 알려고 하지도 않았다. 그렇게 나는 마음 편히 살았다. 그러는 사이 시간은 하염없이 흘러갔다. 나를 사랑했던 사람들이 나의 곁을 스쳐 지나갔고 밝은 낮들과 따뜻한 밤들이 아른거리며 지나갔고 꾀꼬리가 노래를 불렀고 건초 냄새가 났다. 기억 속에서는 사랑스럽고 멋진 이 모든 것들이 누구에게나 그렇듯 나에게도 흔적도 없이 빠르게 지나갔다. 안개처럼 아무런 가치도 남기지 않고 사라졌다. 그것들은 모두 어디에 있는 걸까?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는 나이가 들었다. 한때 좋아했고 즐거움과 희망을 가져다 주었던 그 모든 것들. 빗소리, 천둥소리, 행복에 대한 생각들, 사랑에 관한 대화들. 이 모든 것들이 오직 기억으로만 남아 나의 앞에는 단조롭고 황량한 먼 길만 보인다. 그 위에는 인기척도 없고 저 멀리 지평선은 무섭도록 어둡다. 초인종이 울린다. 뾰뚜르 세르게이치다. 겨울 나무들을 바라보면서 여름 동안 그 나무들이 나를 위해 얼마나 푸르렀는가를 떠올리며 나는 속삭인다. 사랑스러워. 나의 봄을 함께 보낸 사람들을 보면 나는 따뜻하고 슬퍼져서 똑같은 말을 속삭인다. 그는 이미 오래전에 내 아버지의 도움을 받아 도시로 자리를 옮겼다. 그는 더 마르고 늙었다. 그는 이미 오래전부터 사랑을 고백하지 않고 허튼 소리도 하지 않는다. 그는 자신의 일도 좋아하지 않는다. 건강도 좋지 않아 쉽게 환멸을 느낀다. 무슨 일에도 손만 내저으며 마지못해 살고 있다. 지금도 벽난로 옆에 앉아 말없이 불빛만 바라보고 있다. 나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라 그냥 묻는다. 저 무슨 일 있어요? 없소. 그가 대답한다. 다시 침묵에 잠긴다. 붉은 불빛이 그의 우울한 얼굴에 아른거린다. 옛일이 떠오른다. 갑자기 어깨가 흔들리고 나는 고개를 숙인 채 씁쓸한 울음을 터뜨린다. 나 자신과 이 사람이 견딜 수 없이 불쌍해진다. 이제는 돌이킬 수 없는 지난 날들을 간절하게 바란다. 더 이상 나는 내가 부유한 명문가 출신이라는 생각을 하지 않는다. 관자놀이를 꼭 누르고 큰 소리로 흐느껴 울면서 웅얼거린다. 이를 어떻게, 이를 어떻게. 인생이 망가져 버렸어. 하지만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앉아만 있다. 나에게 울지 말라는 말도 하지 않는다. 그는 울 필요가 있으며 그럴 때가 됐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나를 안쓰럽게 여긴다고 그의 눈이 말하고 있다.
나 또한 그가 안쓰럽고 나의 인생도 그 자신의 인생도 제대로 세우지 못한 이 소심한 실패자에게 화가 난다. 그를 배웅할 때 그가 현관에서 일부러 느리게 털 외투를 입고 있다고 생각된다. 아무 말 없이 2번 나의 손에 입을 맞추고 오랫동안 눈물에 젖은 내 얼굴을 바라본다. 이 순간 그는 뇌우, 빗줄기, 우리의 웃음, 당시의 내 얼굴을 떠올렸으리라고 생각한다. 그는 나에게 뭔가를 말하고 싶어 한다. 그는 기꺼이 말할 수도 있다. 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고개를 흔들며 내 손을 꼭 잡는다. 안녕히 가시길. 그를 떠내보내고 나는 서재로 돌아와서 다시 벽난로 옆 양탄자에 앉는다. 제가 덮인 붉은 목탄이 꺼져가고 있다. 추위가 점점 더 사납게 창문을 두드리고 바람이 벽난로 굴뚝에서 애처롭게 울부짖는다. 하녀가 들어온다. 내가 자는 줄 알고 나를 소리내어 부른다. 안톤 체홉의 단편 어느 여인의 이야기 마칩니다.